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아텍에서 조교수로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체 이해에 기반한 로봇이 되겠고요. 특히 고성능 로봇에 인간의 유연함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대부분 기계, 로봇 메커니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고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석상호 박사님도 엄청 발표 잘 해주셨고 또 키노트에서도 잘 소개가 돼서 큰 부담이 되는데 좀 난감합니다. 어쩌죠? 뭐 예,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로봇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능, 인식 이런 쪽으로 하시고 로봇의 머리를 맡으신 분들이고 저희 같이 이제 몸을 맡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정보도 교환을 하고 아이디어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2003년에 이제 학위 취득을 하고 삼성전자에 한 1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고맙게도 11년 동안 차세대 로봇의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아래 요 로봇들이 이제 삼성에서 개발한 로봇들 일부가 있네요. 아마 로봇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전기전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바일 로봇, 막 위치인지 이런 게 막 붐이 시작될 때였고, 그래서 이때 가정용 로봇, 뭐 센서 퓨전하는 제어기 만들고 회로 만들고 뭐 모션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식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본사의 TF에 갔다가 와 보니까 갑자기 저희 조직이 로봇 설계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데 보스가 불러서 전공 찾아갈래 아니면 설계를 좀 해볼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밤에는 기계과 책 보고 낮에는 설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적성에 참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재밌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로봇 핸드나 산업용 로봇이나 수소 로봇 이런 쪽을 계속 개발하다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로봇 메커니즘 설계팀 리더로 활동을 하다가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제 전문가들이랑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로 옮기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을 막 시작을 했는데요. 한 가지 패스는 이제 사람과 유사한 로봇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고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작년부터 이제 네이버 랩스랑 과제를 하고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의 성능을 높이는 쪽의 과제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챌린징한데 소프트 메커니즘이나 뭐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삼성에서 개발했던 로봇 핸드 이런 쪽과 소프트 로봇 쪽 그리고 같이 개발한 이제 엠비덱스 이쪽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체와 로봇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로봇 핸드 재미난 것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로봇 팔 소개를 드리고 결론을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체와 로봇 메커니즘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기 부제로 산업용 로봇은 왜 박수를 칠 수 없을까 이런 걸 붙여봤습니다. 이게 사실 기계나 로봇 하는 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게 한계야 어쩌지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서 되게 자유로우신 분야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손뼉을 치거나 박수를 치다가 손목이 부러지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허그를 하다가 팔이 빠지거나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도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거운 로봇 팔을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엔드 이펙터 끝부분을 이렇게 딱 부딪히면 아마 모터가 나가거나 관절이 나가거나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왜 차일까? 이거를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로봇 한번 보시죠. ABB라고 지금 본사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 로봇 제어 이 전력 이쪽에 아주 넘사벽입니다. 진짜 잘합니다.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주 정밀하고 힘도 세고 상당히 빠르고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 1mm
간격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시의 위치 정밀도는 한 0.1mm니까 상당히 정확하죠. 이런 로봇이 한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사람과 비슷한, 저 로봇은 큰 로봇이고요. 사람과 비슷한 사이즈의 이런 로봇들, 스펙의 로봇들도 한 24kg, 30kg 이렇게 훌쩍 넘어갑니다. 사람 팔은 얼마일까요? 혹시 자기 다 팔 하나씩 달고 있으니까 몇 킬로인지 잘 아시잖아요. 사람 팔은 놀랍게도 한 3.9kg, 3.5kg, 한 7분의 1,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집니다. 사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무게의 차이가 안전성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 팔을 보시죠. 마구 인터랙션을 합니다. 안 부러집니다. 저런데도 안 부러지고 자기 몸무게를 들 수 있을 만큼 셉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그 지능이랑 비전에 의해서 고정을 하는 거죠. 상당히 정밀한 움직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좀 보시죠. 핸드는 이제 산업용 그리퍼는 정형화된 물체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세게 평행한 두 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잡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의 물체를 잡을 수는 없죠.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밀성이랑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유연하게 아무거나 잡아보자 이런 시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합용 로봇 핸드 이런 것들이 이런 범위에 들어가겠죠. 사람의 손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 10자, 20자유도 막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사람처럼 움직여보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거나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손을 보죠. 자그마한데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한 37kg, 40kg를 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도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게 한 번에 한 번 돌리는 것 같지만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의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돌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죠. 아래쪽도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정밀도보다 더 높은 정밀도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을 써서 진짜 밀리미터 미만의 수준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전이랑 여러 가지 감각이 합쳐지는 거죠. 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로봇 엔지니어들은 좌절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부품을 한번 봅시다. 그 로봇이랑 사람의 부품이 아니죠. 그 요소품? 아니죠. 이게 제가 로봇 엔지니어라. 하여튼 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액추에이터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퍼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하나거나 뭐 많으면 10몇 개. 그런데 모터 하나 넣을 때마다 공간도 확보해야 되지, 통신선, 그 파워선,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기하학적으로 올라가지 정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손 하나에 30개의 근육이 달려 있고 30개 넘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개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늘어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기한 제어 구조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트나 연결 구조도 신기합니다. 이런 와이어로 구동하는 메커니즘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점점 장력이 약해지고 메인터넌스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손가락 보시면 관절 사이를 인대가 연결하고 있는데요. 평생 적절한 장력이 유지됩니다. 메인터넌스 프리예요. 평생.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이게 루브리케이션이에요. 그 윤활 부분입니다. 사실 로봇을 만들다 보면 대부분의 싸움이 마찰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컴포넌트는 볼 베어링, 공이 굴러서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얘가 마찰에서 직접 재보면 0.03, 0.02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마찰하는 모든 부분에 시노비얼 플루이드라고 윤활제가 막 배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데바 그 실험용 시신을 한번 해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그때 이게 손끝을 잡고 인대를 당겨서 마찰력을 느껴봤는데 제가 만들어본 어떤 메커니즘보다 더 마찰이 적습니다. 볼 베어링의 한 3분의 1, 8분의 1의 마찰을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느끼는 게 모양만 모사하면 생체 모사가 되는 게 아니다. 아예
물리 법칙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모사해야 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들을 이렇게 쭉 늘어봤습니다. 왼쪽에는 산업용 로봇처럼 강하고 빠르고 힘센 로봇들, 오른쪽에는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하지만 부정확한 로봇들.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협업 로봇이라는 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베이스는 산업용 로봇이고요. 거기에 비싼 센서, 정확한 센서를 써서 마치 안전한 듯 부드러운 듯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맞는 방향이고 의미 있지만 사실 한계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소프트 로봇에 정밀성을 부여하는 그런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 왔던 게, 이런 정밀성이랑 소프트한 거는 트레이드 오프냐,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냐, 아니면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만든 로봇 핸드랑 그리퍼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는 사실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큰 힘을 내면서 그래스핑 할 수가 있고요. 손끝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에서 개발한 로봇 핸드인데요. 로보레이 핸드라고 부릅니다. 얘는 두 개의 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사람 손이 이렇게 작은데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 그래스핑하는 큰 힘은 이 전완부에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완부까지 포함해서 한 1.5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무게도 한 1.6kg 정도 비슷하고, 그 그래스핑하는 큰 모터가 팔뚝에, 작은 미세 조정 모터가 이제 손바닥에 배치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5개고요. 각각의 엄지랑 잘 이 맞닿음이 일어나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 빠른 조작이 그 조작 성능의 중요한 팩터입니다. 놓치기 쉬운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 엄지검지 중지는 3자여도를 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모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모터는 여기 전완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자여도의 미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툴들도 돌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전완부의 모터가 이제 손끝을 돌리는데 손목의 움직임이랑 디커플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좀 설명이 되었지만, 산업용 로봇은 보통 그 포지션 제어로 합니다. 위치 제어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힘으로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도 가상의 스프링이 있어서 안쪽으로 모아지는 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팔은, 저는 이제 손 하드웨어랑 제어 알고리즘 개발했고, 팔은 이제 다른 팀에서 개발을 했는데, 팔도 이 철학에 맞게 수능이 가능하고 외력 감지를 전류 센싱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큰 스프링이 손 2개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제 주변에서 외력이 들어와도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어렵고, 막 떨어질 때마다 짜증나고 막 이럽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랑 크기와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봇이 자기를 고치는 듯한 모습인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무지하게 고쳤고, 얘는 이제 고급스럽게 딱 데모만 보이는 그런, 좀 아쉽죠. 아직 발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고 정밀하기 때문에 기민한 모션들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게 막 설계나 제어를 막 깊이 들어가면 다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그 어떤 생체의 어떤 부분을 따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 말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핸드 중에 손가락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뭘까요? 엄지죠. 예, 엄지입니다. 엄지를, 그래서 핸드 연구하는 사람들은 손 안에 작은 손이라고 부릅니다. 손 안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 대양성을 가지고
어떤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퍼저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은 40%, 사람은 60%. 근데 이거 개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왜 사람을 뛰어넘어서 진화를 풀리해서 100%는 안 될까? 그래서 100%의 대항성을 가진 핸들을 만들었고 제어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배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핸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덱스트러스 핸드라고 조인트마다 모터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밀 제어가 가능한 것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모터들 때문에 큰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어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모터를 하나 쓰고 줄이나 메커니즘을 확 당겨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잘 잡게 하자. 이런 걸 언더 액추에이트 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사람 핸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둘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유용한 배치를 찾아냈습니다. 전환부에 있는 거는 모터가 조인트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기능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부에 있는 큰 모터는 움켜쥐는 거, 손바닥에는 그거에 오서고널한 미세 조정이 되게 하는, 그래서 풀리 액추에이션 되면서도 컴플라이언트하게 그래핑이 가능한 그런 걸 만들었고요. 손목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전환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는데 전환부의 이 텐던을 모션을 어떻게 손끝까지 가게 할 건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기 있는 근육이 인대 건을 통해서 손끝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커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구부리면 악력이 한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흉기를 들고 이렇게 덤빈다 그러면 침착하게 손목을 잡고 앞으로 90도를 딱 꺾으면 칼을 딱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구조를 찾아냈는데 얘는 일종의 롤링하는 조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와이어를 잘 배치하면 손목의 움직임이랑 와이어의 움직임이 완전히 디커플됩니다. 기계 가공으로는 사실 정밀도를 수 미크론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로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디커플이 되고 제어가 쉬워집니다. 검은 거는 이제 1차 버전이었고요. 그 큰 모터만 써서 임의 물체를 이게 적절하게 잘 파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손목이 디커플돼 있고 얘는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2kg가 넘었는데 뭐 튼튼하게 잘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컵을 돌리는 버전 2 영상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커버만 없는 버전입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여기 손가락을 보시면은 정밀할 뿐만 아니라 이 핑거 게이지 한 번에 한 수십 밀리세컨 안에 끝나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이런 모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퍼나 핸드도 이런 식으로 늘어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정밀한 산용 그리퍼, 오른쪽에는 이제 소프트한 이런 유연한 그리퍼, 그리고 가운데 핸드가 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기계적인 쪽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유연성, 정밀성을 만족을 하고 기능 수준에서 생체 모사, 모양만 모사하는 게 아니라 기능 컨셉을 가져오는 식으로 했는데 여전히 기존의 기본적인 베어링,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컴포넌트는 다 전통적인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고 나서 좀 재밌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좀 더 소프트하면서 강한 구조가 있지 않을까. 좀 일견 서로 모순되는 건데 이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보시면 이런 거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닥에다가 이제 막대기나 판을 꽂아서 눌러보면 당연히 아래는 딱딱하고 위에는 물렁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머터리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평범한 재료를 잘 배치를 하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하면 가운데는 물렁한데 끝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배치하면 끝으로 갈수록 말랑한데 회전은 저항을 주고요. 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가운데는 말랑한데 끝에는 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만 별로 감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일부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페스토라는 공합 회사에서 핀그리퍼라고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말랑말랑한데 끝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잡게 되면 그 기저부부터 끝부분까지 적절한 힘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삼성이랑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웨어러블 과제를 하면서 이런 메커니즘도 만들었습니다. 끝에는 딱딱하고 가운데는 말랑하고, 그래서 생각과는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것도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고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사람의 핸드 같은 경우도 이런 스트럭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시면은 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말랑말랑한 구조로 일어나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좋은데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런 일종의 글러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글러브가 다 소프트한 재질이고 이 부분만 딱딱한 플렉서블한 재질이고요. 얘의 장점은 접촉면 부분이 다 천이랑 벨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촉감 전달도 되면서 큰 힘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급히 만들어 본 거라 좀 장난감 같은데 사실 저희 딸이 쓰는 이런 재료들 막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 맞고요. 힘을 가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모양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만들어서 파지력을 도와주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얘가 손가락 두 개로 7kg 이상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글러브 치고는 아주 높은 수준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전제품 이런 거 조립하는 거 보시면 자동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동 드릴 가지고 하루 종일 볼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작업자들은 그 놀라운 핸들을 물건 움켜쥐는데 하루 종일 씁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이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양립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양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플렉서블하면서 큰 힘을 내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플렉서블하고 소프트하면서 정밀함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황당한 생각이죠. 끝부분은 산업용 로봇처럼 평행하게 정밀하게 핀칭이 되면서 이 손가락의 가운데 부분은 말랑말랑해서 막 움켜쥐면 얼마나 좋아.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다리랑 삼각형을 합치면 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다 3D 프린터로 뽑은 거고요. 이 부분은 얇게 만들어서 플렉서블하게 구부러지게 했습니다. 수평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어느 이하를 누르게 되면 부드럽게 휘어지고, 그래서 파지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예 프레임이 휘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동일한 겁니다. 어떤 선상 이하에서는 이제 움켜쥐는 그런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끝 부분으로는 핀칭을 할 수 있고 안쪽 부분으로는 움켜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리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세 가지 정도, 로봇의 핸드랑 촉감 전달이 가능한 글러브, 그다음에 패럴렛 그리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탐사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생체 모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형상의 모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형상까지 모사하려면 분자 레벨, 제로 레벨까지 다 모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져오려면 거기서 원리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 로봇의 유연성이랑 그 기존의 로봇의 그 정밀성, 고화중, 이런 것들이 하나는 버려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로봇 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팔과 로봇 팔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로봇에 비해서 사람의 팔이 한 7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운동 에너지 2분의 mc 제곱, 위치 에너지 mgh 이런 거에 다 m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V가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가볍냐가 이 스토어드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그게 극단적으로 낮으면 안전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이파이브 할 때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랑 이게 최소한의 인터랙션 있는 로봇들은 한 1m/s 그 이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낮게도 돌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이파이브 딱 하잖아요. 그럼 끝부분의 속도가 5m, 6m 정도 납니다. 저기 오른쪽 그림이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학생 둘이 너네들 다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때려봐. 7m가 넘게 나옵니다. 공을 던지면 15m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용 로봇이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량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제어 정밀성에 있습니다. 사실 정밀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강성입니다. 강도 강성 중에 강성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강성은 뭐냐면은 강도는 그냥 힘을 받으면 버티는 힘, 뭐 이렇게 힘 낼 수 있는 힘이고, 강성은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되지 않으려는 정도, 얼마나 딱딱한가 이겁니다. 아마 강성 낮으면 제어 안 되는 걸 상상하시려면 젓가락질을 하는데 고무로 된 젓가락으로 이렇게 콩을 잡는다고 해보세요. 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어 성능을 높이려면 강성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계속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고 강도 강성이 높고 외력을 감지할 수 있게 수능이 되는 그런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구조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모터랑 감속기가 관절마다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목 관절은 삼재해도입니다.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회전하기 때문에 이 손목에 세 세트의 모터랑 감속기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훌쩍 5kg, 6kg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주 유용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모터랑 감속기를 다 바디에 넣자. 그리고 스틸 와이어 같은 걸 써가지고 관절들을 다 구현 동작을 하자. 이게 좋긴 한데 앞서서 석상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어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얘로 만들게 되면 강성이 낮아지고 제어 성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단의 삼재하도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터는 바디에 배치하고 감속기를 조인트에 배치해서 떨어진 강성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가벼운 감속기를 만들 건가, 이게 이슈로 남아있죠. 네, 그래서 만든 로봇이 이렇게 생겼고요. 말씀 들으셨다시피 사실 이런 개념으로 재작년에 림스1을 개발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이제 좋은 기회로 네이버 랩스의 지원을 받아서 림스2를 개발하게 돼 있고요. 이제 공식적 이름은 앰비덱스입니다. 생긴 게 좀 다르죠. 지금 키노트에서 공개된 그 영상은 일종의 디자이너가 완성된 거고요.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독판? 디렉터스 컷 같은 그런 거고요. 제 의도는, 저는 디자이너 아닙니다. 근데 제 의도는 뭔가 친근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고 안음직한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팔 길이는 사람보다 조금 더 깁니다. 사람들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보면 허리를 무의식 중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고정시켜 놓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만들었고요. 관절은 손목 삼재하도, 팔꿈치 일자도, 어깨 삼재하도로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은 사실 이게 고민이 좀 됐는데 아직 미완성이고 임시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달아놨는데 삼자여도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기 위한 기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강성이 떨어져서 헐렁헐렁하고 그렇긴 한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랑 감속기 모터 부분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모터가 없고요. 그리고 와이어로 구동하고 있는데 각 조인트에서는 강성을 증폭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알루미늄 합금, 그러니까 6061, 7075 이런 걸 썼고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ABS 3D 프린팅에서 썼고요. 그리고 핸드도 사자여도 그 프랙티컬한 핸들을 달아서 쓰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랙션 하려고 머리를 만들었는데 머리를 계란형으로 임시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돌려도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저희 대학원생이 아주 시크한 눈을 붙여서 얘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초반이라 제어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거의 처음에 돌린 영상입니다. 팔 스팬이 한 2m가 되고 가동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만큼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용 로봇도 중요한데 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니까 거의 풀 자유도가 나오고요. 풀 ROM이 나오고 손목의 마지막 회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회전하는 요 축이 있는데 이게 물건을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랑 좀 다르죠. 얘도 이게 600도 이상 돌 수 있게 말단부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눈을 그린 친구고요. 팔이 무빙 파트가 2.6kg입니다. 사람이 3.9kg니까 그거보다 훨씬 가볍고요. 역구동이 아주 잘 됩니다. 사실 산업용으로 만져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단부로 갈수록 더 가볍고요. 가볍기 때문에 적은 토크나 적은 힘으로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거슬리는데요. 그래도 팔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동작이 되고요.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림스 1으로 테스트를 좀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스티프니스는 산업용 로봇은 그냥 쇳덩어리로 된 감속기가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걸 쓰는데 얘는 팔꿈치에 해당하는 거 10,000 뉴턴미터 퍼 라디안. 근데 측정한 림스 그러니까 엠비덱스는 1,400 정도입니다. 한 7분의 1 정도 되고요. 사람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막 의지가 들어가서 잘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 때려보면 압니다. 그렇게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3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게 대비 스티프니스입니다. 그래서 무게 대비 강성을 계산해 보면 거의 산업용과 유사한 값이 나오고 그래서 제어 성능이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정밀도도 ISO 규정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고요. 산업용 로봇은 0.1mm인데 얘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0.426. 얘가 그냥 평균이 아니라 평균에다가 3 시그마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0.1mm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애큐러시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꽤 쓸모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앞에 키노트에서도 보시다시피 3kg까지는 무리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 정밀도 그리고 강도 강성 그리고 제어 성능 이런 거 참 좋죠. 좋은데 사실 저희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면서도 사람과 아주 쉽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을 위한 무게나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속도랑 무게가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HRC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RC 지표가 그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쓰는 지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가속도랑 그 시간을 가지고 인테그럴해서 구합니다. 이거 이럴 때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면 한 HRC 100이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이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한 700 정도가 안전벨트 매고 충격 받았을 때 이게 700을 넘어버리면 이게 불합격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게도 1m/s, 2m/s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산화는 로봇에서는 아무리 무거워도 위험해지지가 않아요. 100을 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걸어가다가 한 1m/s로 걸어가다가 이게 어디 간판에 머리를 딱 부딪혔어요. 기분 나쁜데 다치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5m/s, 6m/s로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이 아니구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0kg짜리 물체가 6m로 날아오는 걸 머리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6m나 5m 사람이 인터랙션을 이 속도에서 안전하려면 한 1kg 남짓 1, 2kg 사이여야 됩니다. 상당히 가벼워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로봇이랑 하이파이브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기존 로봇이랑 하이파이브 한다는 건 6kg짜리 아령을 들고 6m/s 이렇게 던지는데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착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벼운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얘가 한 5에서 6m/s 생각보다 처음에 이거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지금 옆에서 보시면 그냥 그러네 하지만 혹시 의심 가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망설이게 됩니다. 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 6m/s로 박수를 아주 찰지게 박수를 칠 수 있었고요. 손목도 나가지 않았고 사람과 아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펙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개념의 감속이나 구조가 있는지만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음직 도르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줄을 당기면 여기 와이어가 프리로 도는 풀리에 여러 번 감겨 있고요. 얘를 당기면 4번 왔다 갔다 하면 4분의 1로 감속되면서 힘은 4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강도는 4배가 되는데 강성, 제어 성능의 중요한 강성은 n의 제곱배로 증폭이 됩니다. 4번 감겨 있으면 16배, 6번 감겨 있으면 36배로 증폭이 됩니다. 아주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롤링하는 조인트에 장치를 하면 줄의 와이어 길이도 유사하고 아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이런 팔꿈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가 여러 번 이렇게 감겨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6대1의 감속비를 가지고 그럼 36배의 강성 증폭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이런 와이어 드리븐 로봇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죠. 손목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손목이 3자유도라고 했는데요. 1자유도 개념을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팔도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워크스페이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롤링 조인트를 2차원으로 이렇게 공두개가 구르는 것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얘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비틀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공구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 이런 베벨 기어나 와이어를 쓴 어떤 코어가 되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얘가 가상의 공 2개가 구르는 모션을 완전히 모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축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적인 부분도 분석을 했고요. 근데 이게 림스 1이었고 림스 2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가 완벽하게 모사는 하지만 강도가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심플하고 아름답게 이 공의 구름을 모사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한 1시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건너뛰고요. 아주 유연하고요. 그리고 가동각도 아주 많이 나오고 거의 0.1mm, 0.05mm 수준의 공의 구름을 모사하는 거고요.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기쁘게 손목을 만들었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마지막 축을 돌리는 구조고 여기에 이제 추가 감속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손목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무게가 한 500g 정도 되고 사실 얘 3자유도를 구동을 하려면 적어도 한 3, 4kg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감속기랑 모터를 쓰면요.
하지만 말단부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핸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도 만들었는데 아주 쓸모있는 프랙티컬한 핸드를 만들었고요. 손가락 삼자여도가 있고, 그리고 엄지가 따로 돌아가서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더 액추에이티드 핸드인데 거기에 스프링을 통해서 그 프리 포즈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붙여서 여러 가지 매니플레이션 작업, 그리고 고화중 작업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제 막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고요. 지금은 어떻게 제어하고 있냐면 모터를 위치 제어를 하되 최대 낼 수 있는 전류, 그러니까 토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는 걸 보시면 제가 웃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아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무제한이 어색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는 이 하이파이브를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때 타이밍 잘 못 맞추겠고, 회사 대표님이랑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라 그러면 막 이상하잖아요. 눈치가 없는 로봇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험도 했었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연구원이랑 개발하는 연구원이랑 우리 포근하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걸 해보자. 이 연구원 학생은 괜찮다, 편하다, 좋다 하지만 이 표정과 긴장한 등을 보세요. 이건 맞으러 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래, 하드웨어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직 정량적으로 뭐 그 위치 정밀도 뭐 제어 퍼포먼스 이게 아니라 다른 정성적인 부분도 탐사할 부분이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 짧게 원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랩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뭐 두 번째로 이제 림스, 엠비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코리아텍의 멤버들이나 이 레이버 랩스의 멤버들이나 다 이 결과로 많이 고무가 돼 있고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잘 개발돼서 이 머리를 맡으신 여러분들이랑 재미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핸드폰 조립이 얼마나 자동화됐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의 몇 가지 검사 빼고는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이 조립하는 분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빨리 적응하고 He just overcooked it. People had him down for a medal then, but this is a great opening. 사람이 for Christian 몸과 Thomas. 머리가 얼마나 잘 조율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Squeeze is good and tight and makes the double pipe. 놀랐습니다. It's a dangerous sport, but the only thing that 단지 팔만의 문제도 아니죠. 다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허리, 홀바디, 그리고 뇌, 제어 알고리즘, 비전, 인식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부담되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하고 뭔가 더 탐사할 영역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